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윤입니다. 2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2집 앨범 끈을 거쳐 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눈 뜨고 뭐 놀기도 하고 밥 먹고 다 할 거 다 하고요. 네. 하지만 눈 뜨고 이제 음악을 대부분 하고 보낸 건 맞습니다. 오늘은 비장함이 없어도 되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승윤이 음악의 동반자네요. 팬분이 명창 강아지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마스터 싱어 퍼피 이렇게 자막을 달아주셔서 그래서 팬덤명 부끄러워요. 반갑습니다. 근데 나는 말은 뭐야? 여전히 삐뚤어! 근데 나는 말은 뭐야? 여전히 삐뚤어! 네, 삐뚤어 봅시다!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음악 방송도 자주 출연하시고 가요 대상 시상식에서 상도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전히 이승윤은 배 아픈 가수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배 아프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냥 음악이 그냥 궁금한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승윤 음악이 나왔을 때 음악이 궁금해서 듣는 유형의 가수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겸손하신 거는 아닐까요? 승윤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 팬분들은 당연히 들어주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어쨌든 이승윤이라는 이름과 음악이 딱 나왔을 때 더 씌워지는 그 이미지가 사실은 음악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오디션 스타 뭐 이렇게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벗어버리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부럽다 정도로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그런 게 좀 여기 들어있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락하는 형님들이 나를 안 끼워준다고 이렇게 투정하시는 걸 제가 봤던 거예요. 락 페스티벌. 네, 네가 왜 나와? 그래서 D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록에 잘 안 껴주시더라고요, 형님들이. 오늘 무대로 인해 좀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곡은 락이 아니긴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네? 그게 갑자기 또 뭔 소리예요? 아직도 안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여전히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너무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보시기에도 사실 지금 어딜 가나 엄청나게 환영받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락 하는 데 가면은 락이 아니잖아.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는 데 가면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는 처지라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네, 그런 게 없진 않죠. 그래서 그거는 제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밴드 음악이라고 하셔서 그렇다 하면은 락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 피 속에는 락이 흐르고 있고 저는 락쟁이가 맞죠. 저는 락을 베이스로 뭔가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듣고 보고 자란 락이 한국 음악 시장에서 주류 락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락이지 라는 해당 사항은 제가 조금 아니어서 락의 범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승윤이 음악을 들으면서 락이라고 느꼈는데 그렇죠. 그리고 2집 앨범도 그렇고 지금까지 발표한 다른 곡들도 제가 샥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 노래 하나마다 보컬도 그에 따라 변화무쌍한 거예요.
배움 같은 보컬은 훈련의 결과일까? 훈련.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공연을 혼자 다니고 버스킹을 하고 클럽 공연을 다니고 그리고 또 오디션에 나오고 하면서 이제 아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들리는구나를 이제 장소마다 다르게 알게 돼서 일단 수많은 공연을 망쳐보면서 터득된 것 시행착오를 같습니다. 통해서 네, 네. 아니 보컬을 전공하거나 이러신 게 아니어서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발성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보컬리스트 분들을 만나면 항상 여쭤보는데 잘 안 알려주셔서 아, 비법을 저는 공연이 있으면 한 목을 1시간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안녕 안녕 아, 네네네 이렇게 여기서 울려보는군요. 네 그래서 요 창법으로 이렇게 완곡을 하나 하고요. 아, 계속 코로 혹사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목을 푸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 안녕 아. 네네네. 수인님 하면 이게 되게 유명한데요. 말할 때도 그렇고 노래 가사나 제목에도 이렇게 언어 유희를 즐기는 걸 볼 수 아, 있거든요. 네. 말은 삐뚤어져도 입은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이런 개그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말로 장생이라는 제목도 보면서 저는 웃었거든요. 그런 언어 유희를 중학교 때부터 즐겼다고 제가 어디선가 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말이 가진 힘 이거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었을까? 아 말이 가진 힘, 아 중학교 때 깨우쳐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말 장난이 되게 재밌었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말 장난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이 라임이라고 불리우고 막 가군, 운율로 불리우는 음악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말장난을 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임 얘기를 하셔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수많은 노래들에 그 라임을 살린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뒤척이는 허울, 지적에는 조울, 뒤처지는 너울, 미쳐가는 서울, 빛을 잃은 거울. 왜 이렇게 라임에 집착하시는 걸까? 집착. 이거는 정말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정말 거의 노래마다 이렇게 네. 라임을 살린 그것들이 있거든요. 네. 칼럼이든 도시 탄도 가든 도시 포도 가든 서시 근데 요즘에는 라임을 많이 안 씁니다. 오히려 이제 한 번씩 각 잡고 아 여기선 좀 한번 날뛰어야겠다 하는 감정선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 한 번씩. 그런데 아까 그 얘기도 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 가사 중에 뭘 직접적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가사가 대부분이어가지고 팬들 중에도 무슨 일인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제가 받아들여야죠. 제가 어렵게 쓰는 걸요. 얽혀 있는 가사들을 꺼내야 해 그리고 불러야 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저도 그걸 부르면서 조금 덜 민망하게 쓰는 경지에 이르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단도직입이 뭔가 아직은 민망한 수준이라서 그래서 좀 어렵게 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사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세요? 제가 한 10년 뒤에 불러도 안 나 뜨거웠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쏟아내고 있는 이 감정선이나 이런 게 10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 너무 과잉이었다거나 너무 자기 연민이었다거나 너무 분노 조절 실패였다거나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 가사로 모든 인류를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착각하지 말자. 왜냐면 제가 거창하게 자꾸 말을 하는 타입이어서 제가 그냥 거창하게 어휘를 구사하는 것 뿐이지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사는 아니다 라는 걸 한 번씩 상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아까랑 연결이 되는데 분노 과잉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제를 펼쳐봐라는 그 노래를 보면 엄청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은 표정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 다 축복하자 흔히 이제 어쨌든 교제 지침이 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는 신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무슨 생각했냐고 물으시면 저 그 머릿속으로 쌍욕하면서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말 못할 것 같은데. 아, 네. 그게 승윤님한테 그 얼굴은 낯선 얼굴이 아니었나요? 저는 좀 보고 낯설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순딩순딩하게 앉아 계신 거를 봤기 때문에. 뭐 저도 당연히 카메라 뒤에서 화를 많이 내고 살지만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살진 않으니까요. 저도 보고서 덕분에 봤습니다. 아, 화날 때는 그런 모습인 네. 건가요? 그런데 그 화보를 봐도 그렇고 제가 뮤직비디오를 봐도 그렇고 연기가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요즘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걸 좀 즐기시게 되신 건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화보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현장 분위기가 좋을 경우 제가 이제 현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저의 카리스마로 현장을 압도하는 이런 모델은 아니고 이거 잘한다 해주시면 그거 계속 뇌절하는 타입이거든요. 이제 뮤비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시던데. 그냥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티상으로 미소를 지어야 하는 씬 하나가 있는데요. 자본주의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표정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미소를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음방을 돌면서도 느낀 게 빨간불이 켜지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서 2주차 때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카메라 앞에서 진짜 공연하듯이 하는 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첫 인터뷰할 때 제가 복근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더니 의외의 복근을 노출하는 그런 장면이 이거 나와서 교양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이거? 복근 얘기를. 자꾸 어딜 가도 벗기시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뭐 잡지 촬영을 가도 벗기시고. 그 촬영 때도 이제 제가 노출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살짝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작가님께서 복근 사진 찍어놓은 거 없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벗기려고 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새는 네. 안 그러나요? 요새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씨름을 하곤 하죠. 요즘 그러나 말을 안 들어주시는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자의적으로 뭘 까내 보인 적은 없습니다. 방향성이 확 달라질 것 같아서요. 요즘도 그런 요구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군요. 그쵸, 뭐 이렇게 하나만 더 풀면 안 되냐, 뭐 이런. 이건 채우자.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팬 여러분도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데 퇴폐적 섹시미가 있다는 거예요, 승희님한테. 퇴폐적 섹시미라는 네, 평가에 인정하시나요? 세상에 참 다양한 어떤 섹시함에 대한 그 니즈가 있고 내가 이 정도 니즈를 채우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포지셔닝을 내가 하고 네. 있구나. 칭찬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어딜 가서 섹시하다는 소리 듣고 하겠습니다. So sexy, sexy, sexy. I need your love, I need no hesitation. 연기 얘기가 나온 김에 드라마 OST 작업에 대한 질문도 들어보고 싶은데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쓴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노래를 그것도 아직 보지 않은 드라마를 상상하면서 부르는 건 어떤 느낌일까? 첫 번째로 저는 한 번도 저를 가창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OST 제안들이 왔을 때 좀 놀랐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가창자로서 스튜디오에서 원하시는 디렉을 받으면서 전혀 제 자아를 담지 않고 부르는 그게 재밌고 어렵고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전혀 저와 관련 없는 시청자들이 보는 그게 누가 되면 안 될 텐데 그 음악이란 요소는 특히 이제 스토리가 있는 영상 매체에서는 딱 효과를 위해서 등장하잖아요. 그 효과가 아니고 이승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작업이 되게 어렵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해 우리 눈에서 언덕나무 네. 그 OST는 높은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편한 그늘이었어. 굉장히 그 드라마의 톤과 맞아요. 그다음에 그 장면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거 좋은데라고 너무 생각했어요. 감사하고 와, 이정문의 이 노래가 나온다고. 왜냐면 사실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아 보셨구나. TV 안 보신다더니 그의 우리는 제가 다 봤어요. 제 취향이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되면 다른 걸 안 본 게 티가 나네요. 그러면 아무튼 그것도 봤어요. 여러분 정정하세요. 그의 우리는 또 봤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OST 제안이 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항상 노래가 좋아서 했거든요. 노래가 좋으면 We are 모두가 어쩜 진짜를 원해 All sent stranger 가까이에 있어도 또 다른 인터뷰에서 봤더니 음악 외에 하는 일로 사서삼경 외기, 영어 공부, 신문 읽기 이런 게 있다고. 예. 여기 그 피파 게임은 없네요. 예. 근데 아무튼 이들 세 가지 일이 원래 좋아서 하시는 일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가사를 쓰려면 이런 것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셔서 노력하시는 건가요? 제 개그 취향이요. 무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대 하지 않을 법한 대답을 하는 게 이게 개그였어요? 네. 이게 개그였어요? 네. 헐. 그냥 헛소리를 한 건데 이게 그럼 평소에 뭐 하시나요? 했을 때 저는 일단 사서삼경을 외우고 영어, 단어, 수거 공부하고 신문을 보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국내 정치와 요새 세계 정세가 어떻죠?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뻥을 친 건데 이게 팩트로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발 거기에 괄호하고 농담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그 사서삼경도 안 외우시고 사서삼경이 뭔지도 모릅니다. 영어 단어 수거도 공부 안 하시고 영어 I like you 이 정도 합니다. 신문도 안 읽으시고 신문은 이제 인터넷으로. 농담이랍니다, 여러분. 네. 음악 외에 하는 일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피파 게임. 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맹자와 공자와. 음악과 무관한 질문 또 한 가지 더. 그 어릴 때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인터뷰할 때 그럼 뭉쳐야 찬다 나가 보시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나가셨더라고요. 네네. 이 카메라 앞에 내가 축구를 못한다라는 것을 박제하고 박지성의 용안을 볼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지키고 TV로 박지성을 볼 것인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용안을 뵈러. 근데 뒤에 앉았어.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제가 JTBC한테 감사합니다. 요만큼만 나와가지고요. 저는 제 니즈를 충족하고 저도 출연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그래도 슈팅을 한 번은 하셨던데. 맞아요. 왼쪽 초. 컵백. 자, 이승윤. 죽어. 왼쪽 초. 승윤. 때려. 이승윤. 자, 이승윤. 이승윤 슛!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싱어게인 이승윤. 그리고 멤버가 많지 않아서 제가 교체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경기 안 뛰고. 박지성님은 마음껏 보고. 네, 마음껏 보고. 박지성님하고 어떻게 좀 대화도 나누고 하셨어요? 준비하세요. 네. 저한테 이제. 준비됐어요? 네,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 지금 우주 선수랑 바꿀 거예요. 우주 선수. 이 얘기를 누가 들어봅니까? 네, 선발은 그 얘기를 직접 이렇게 못 듣거든요. 저는 혼자 후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후에 좀 내가 축구를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요, 이어지진 저는 않았어요? 그날부로 끊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사 얘기를 아까 하다가 요 얘기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사랑 노래인 걸 이렇게 생각이 드는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달콤 쌉싸름한 그런 사랑 노래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경험이 투영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당연히 제 노래는 일말의 경험이나 일말의 감정선이 없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만들 때 이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일말의 거짓말은 있고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일말의 진실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당연히 제가 있고 없고 픽션이고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이 부른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노래들 중에서 제일 아끼는 노래는 어떤 건가요? 저는 허튼 소리라는 노래를 저랑 통했어요. 저도 그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요? 저는 거기서
말을 빼앗아가고 심장 박동으로 전하게 하셨던 그 부분이 굉장히 심쿵한 가사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시는 언제나 내게서 말을 앗아가시고 심장 소리로 모든 걸 대신하게 하더라. 목초 소리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이 노래들 중에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소위 팬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팬송. 팬송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드신 노래도 있나요? 이런 사랑 노래들 중에 하나가 팬송이 아닐까 저는 또 생각해 봤었거든요. 팬송이 된 노래는 있습니다. 아, 뭐예요? 그 전에 만든 노래지만 팬들과의 어떤 모먼트들이 쌓여서 아, 이 노래는 내가 그냥 혼자 들을 때, 혼자 부를 때도 팬이라는 존재를 떠올리겠구나가 된 노래는 이제 달이 참 예쁘다고. 아, 달이 참 예쁘다고. 숨고 싶을 땐 타락이 되어줄 거야. 죽고 싶을 땐 나락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은 만큼 허송세월 해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 무도회를 열자. 왜냐면 되게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노래에 관한. 어쨌든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애칭이라는 노래가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사실 만든 노래긴 합니다. 애칭이 팬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그 시절이야. 그때 내가 내게 준 건 가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내게 준 것 같은 얘기 내가 진짜 가질 수까지 가진 그 마음이야. 아까 막 말씀하셨던 별명, 제가 오디션에 30%로 나왔고, 그리고 저한테 막 팬덤명을 지어달라고 하시고, 그 순간순간의 별명, 순간순간의 농담 따먹기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팬송이네요. 근데 또 이걸 팬송으로 한정 지으면 그게 또 약간 아련한 곡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팬분들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정도로 타협하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다시 팬들의 질문을 대신 물어봐드리는 코너로 진행하겠어요. 팬심 가득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74-666-176님, 칭찬 요정 승유님은 다른 사람 칭찬은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왜 본인 칭찬을 하면 그렇게 도망 다니기 바쁘신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성정이 좀 그렇고요. 민망하다. 성격이 그렇고 그 어떤 칭찬을 해주시는 워딩이 과잉 덧붙여진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칭찬해 주실 때가 있어서 네, 저는 그냥 노래가 좋습니다 하는 칭찬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항상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자 이러는데 제 주제가 이건데 이런 칭찬이 들어오면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시는 거부라기보다 건가요? 일단 겉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현실은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래가 참 좋네요 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그게 가장 기쁨이죠. 네. 전 오늘 많이 했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MOONISSO 프리티님, 스스로 생각할 때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생각이 많은 사람 치고 그냥 일단 합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네. 저도 돌이켜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진짜 많은 타입이고 막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고 막 이런데 일단 하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고요. 오디션도 나가셨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앨범도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을 때 그냥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하시네요. 그 100점 만점의 기준이 70억 인구 중에 몇 점이다 이러면 박하겠지만 그냥 개인 이승윤한테 준다 하면 그냥 100점 주겠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자존감. 네, 뭐 제가 가장 최악의 이승윤이기도 하고 또 최선의 이승윤이기도 하니까요. 네. 최선의 이승윤인 거를 한 번씩 이렇게 토닥이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EJ407871님, 자조적으로 요즘 나 이제 35살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서 네. 35살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그런 나이대가 있는지, 만약 돌아간다면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35살은 우리가 다 이제 2살을 깎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아니고 좀 안 깎고 35살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아, 네네네. 아, 주장이요? 네. 아, 그러니까 네. 빨리 바뀌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드러머 형은 40이 됐다가 39이 됐다가 다시 40이 돼야 되는 그 끔찍함. 저희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다 제 또래거나 형들이거나 조금 동생인데 무슨 얘기 하냐면 이래서 어릴 때 잘 돼야 된다. 체력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정을 소화하는 훈련이 된 상태로 나이가 들면은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갑자기 하라니까 이게 제가 음방도 이번에 2주 돌고서 지금 사실 한 이틀 알타가 왔거든요. 체력이 달리신다는 거예요? 네네네. 35인데 그럼 더 나이 드신 아티스트들은 어떡하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젊을 때부터 그쵸, 됐을 노하우가 것이다. 이게 축적되셨겠죠. 이게 30 중반에 등장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빨리 어릴 때부터 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랬었으면 더 좋았겠다. 네. 평소 기력이 없어 보여서 INFP의 전형을 보는 것 같은데 노래를 하고 공연만 하면 180도 달라지는 그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대에서는 조금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뭘 그 올라가기 전에 뭘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다거나 뭐 초콜릿을 막 엄청 드셨다거나 홍삼을 먹었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안 하는데요. 팬들을 만나서 그런 걸까요? 지금은 당연히 거기서 오는 시너지도 당연히 있죠. 근데 최초에 제가 무대에서 왜 그렇게 날뛰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날뛰어야지 하면서 가는 날은 별로 없거든요. 무대 체질이라고 하죠. 그런가 봐요. 네. 네, 저도 이제서야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승윤님은 무대 체질이었다. 네, 네. 아이디 UWOOMU님, 한 달에 한 번씩 이승윤 공연을 안 보면 금단 현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치료법이나 생활 가이드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서서 성경을 외우시고 영어 단어 수어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선진 시민이 되죠. 네. SPIN7160905님, 나이대가 있는 50대, 60대 팬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시냐면서 그런 중년 팬들까지 사로잡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냐입니다. 일단 저는 그냥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세대, 이런 세대가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말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50대, 60대 팬이 있으시구나, 많으시구나 하는 거는 어떨 때 실감하세요? 댓글을 엄청 다세요. 네, 제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먼저 깔고 가시면 나 5, 60대인데 태어나 처음으로 댓글을 다 오고 약간 이런 느낌. 말하자면 좀 부모님 세대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윤님의 부모님도 수윤님의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너무 들으셔가지고 이제 좀 다른 음악이 좋은 음악이 많다는 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125 중년 팬이네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 402호 정도 되십니다. 아이디 WONDERWALL님, 어떤 인터뷰에선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막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저 진지한 질문 하기 전에 이것도 혹시 농담이셨어요? 아니요, 진담입니다. 진담이면 계속 할게요. 아까 그 사수상경 때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네. 이게 개그였어요? 네. 막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소 자기 검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 같다. 왜 그렇게 검열을 심하게 하시는 건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 막 산다라는 의미가 제가 뭐 사회적 무례를 일으키면서 산다거나 그러니까 그 정의가 뭐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린 분들이 시건 방지할 수 있을 타이밍 때 시건 방져야 된다 파거든요. 그때 아니면 언제 시건 방지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건 방지할 타이밍은 좀 늦지 않았나. 35살이라서 네. 저런. 나이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애티튜드를 잘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 저 같은 음악을 하려는 사람들은 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기회들이 한 번씩 어그러져서 어떤 환경들이 다 망가지는 선례가 너무 많거든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젊음이란 비 더미 위에 앉아 무명실로 뭔가를 키워가는데 그게 무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EUNHACALLI1231님, 정홍일님, 이무진님, 그 외 싱어게인 함께했던 다른 멤버들이랑 요즘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시나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필사의 삶을 한번 함께 경험한 전우들이어가지고 JTBC 아마 나 너를 사랑하나 봐. 사워크림 134님, 만약에 언젠가 JTBC 히든싱어에 출연하시게 된다면 네. 경연곡 4곡을 어떤 노래로 하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앞서간다는 거. 이런 질문이 저는 히든싱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담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히든싱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예. 혹시 온다면 온다면. 온다면. 오케이. 온다면 일단 제가 가장 이수민스럽게 불러야 되니까요. 코미디오 오소서라는 곡 하겠습니다. 영웅 수집가 하고요. 꿈의 거처 하고요. 시적 허용 하겠습니다. 네. 못 따라 부를 것 같은데요. 모창 참가자들이 못 따라 부를 것 같은 노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비슷하게 불러가지고 그래요? 시청자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프로예요. 그러면은 달이 참 예쁘다 거랑. 네. 근데 저를 비슷하게 하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가수들이 다 그런 말을 한답니다.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1라운드만 넘기면 90% 봅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어요? 오히려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먹는 애들. 나너 왜 이렇게 쉬운 마음이야 이렇게. 잘하네. 근데 또 한 정답 잔나비. 노래 좀 하시는데? 곡을 써서 뭐 라이브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네. 제가 언젠가 히든싱어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직은 섭외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수윤님에 대한 저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여러 질문들을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곳이 많지 않은. 뭐 인터뷰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요. 긴 호흡으로. 긴 호흡은 네, 인정.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고 반가웠고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영상 편지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영상 편지는 안 민망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승윤이고요.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여전히 기다려 주실 줄 사실 예상 못했고 그래서 더 감사함이 있습니다. 공연도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인으로서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주먹 인사로 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허름한 배가 있어도 사랑 있었겠지.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다시 만나봐도 이 이승윤이라는 아티스트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얘기를 노래로 하려다 보니까 정말 끊임없이 신곡을 만들고 부르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승윤님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이승윤 다운 음악에 담아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